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증시의 분수령이 된 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한창이던 시장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였는데요. 맞습니다. 11월 19일 코스피는 3,900이 19.5일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장 초반 3,854.95까지 밀리며 3,900 선도 무너졌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91억 원, 6,255억 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축소했지만 결국 24.11포인트, 0.61% 하락 마감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5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549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죠. 순이익도 319억 달러, 주당 1.3달러로 예상치 1.25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했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환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0만 700원까지 오르며 4% 넘게 상승했고 10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강했습니다. 58만 원대에서 60만 원까지 치솟으며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거품론 때문에 고전하던 반도체주들이 다시 살아난 거네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65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620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죠.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해 젠슨 황은 우리가 보는 건 거품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11월 들어 19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10조 2,13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셀 코리아에 나선 건데요. 이 추세가 월말까지 지속되면 2020년 3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월간 최대 순매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약 8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반등한 건 엔비디아 실적 덕분이군요. 네, 하지만 증권가는 이번 주가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가 키움증권은 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7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강하게 오르고 있고 공급 증가율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디램 공급 부족의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대신 증권은 올 4분기 삼성전자 범용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40%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고는 디램 2주에서 3주, 낸드 6주 수준으로 빠듯합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인 고대역폭 메모리, 고용량 서버 디램,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인공지능 메모리 모든 분야에서 독과점적 공급 지유를 지속하며 사실상 적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땠나요? 외국인 순매도의 원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6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11월 19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며 소폭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장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큰 의미를 가졌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나스닥 백 선물이 1.6% 급등했고 AMD와 브로드컴 같은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시간외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는 시간 외에서 5.19% 상승해 196.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거품론이 시장을 짓눌렀었잖아요. 맞습니다. 11월 들어 나스닥은 3.5% 하락하며 3월 이후 첫 월간 하락세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던 거죠. 메타 주가는 8월 중순 사상 최고치 대비 23%, 엔비디아도 10월 고점 대비 10%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답했네요. 네,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51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트 크레스는 실적 발표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이 페이스북과 스레드 사용 시간을 늘렸고 엔트로픽이 올해 70억 달러 연간 매출을 기대하며 세일즈포스 엔지니어링 팀이 인공지능으로 30%더 효율적이 됐다는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하며 인공지능 투자 수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들 소식은 어떤가요? 로우스가 3분기 실적에서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발표하며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날 홈디포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던 것과 대조적이죠.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소비는 견조하지만 저소득층은 물가 부담과 높은 차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록은 어땠나요? 오후 2시에 발표된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용시장 불안정성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물가 압력을 더 우려했고, 다른 일부는 고용시장 약화를 걱정했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소식이 심상치 않던데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9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현재 9만 2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0월 고점이었던 12만 6천 달러에서 27%나 하락했습니다.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급락한 건가요?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주 폭락과 함께 위험자산 전반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빅테크주에 투자하는 층이 상당히 겹치거든요. 둘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서 10월 10일 이후 약 37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데스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건데 역사적으로 이후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달러에서 3조 2천억 달러로 약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더리움은 6% 넘게 하락해 3천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솔라나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9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고 17만에서 18만 명의 거래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8만 6천에서 8만 8천 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9만 3,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9만 5천에서 9만 8천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과거 데스크로스 이후 20에서 30% 반등했던 선례를 들어 바닥 형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20일 미국에 지연됐던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몇 주간 미뤄졌던 건데요. 이게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월마트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1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가 나오고 25일에는 알리바바, 니오 등 중국 기업들과 딕스 스포팅 굿즈, 델 같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첫째,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인공지능 거품론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향후 실적이 계속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에서 2분기가 걸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섹터별 전망은 어떤가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단기 모멘텀을 회복했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사 양산과 파운드리 개선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주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은 친환경 선박 수주가 이어지며 강세가 예상됩니다. 금융주는 거래 대금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부담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미국 금리 정책, 중국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 수혜가 겹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